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영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자녀의 과학교과 수업과 학습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다른 말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수합하고 가공하며 이를 적절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표현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 과학교과 수업과 학습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과학교과 수업과 학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만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공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또한 과학학습은 다른 교과와는 다르게 실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라는 것이 간단한 준비물만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복잡한 실험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험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디지털 가상실험입니다. 그런데 과학 수업을 돕는 것은 단지 디지털 가상실험뿐만 아닙니다. 그럼 과학교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과 학습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과학교과 수업과 학습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의 사례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수업에서 활용하는 사례와 자기주도 학습에서 활용하는 사례로 구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이 과학학습에 활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의 전부는 아니며 더 많은 사이트들이 있으니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주변의 분들과 서로 더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면 훨씬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제 각 내용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패들렛이 있습니다. 패들렛은 선생님이 페이지를 만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료를 올리거나 할 수도 있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학생들의 공동 과제 수행이나 브레인스토밍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문서도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학생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문서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으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로는 멘티미터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줍니다. 수업 도입부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질문을 통해 수업하기에 좋은 도구로 과학 교과 수업 공동 목표와 관심사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퀴즈앤이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실시간 퀴즈 참여 활동에 특화된 도구로 퀴즈 활동을 통해 수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형성평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에는 노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션은 기본적으로 여백이 주어지고 여백에 대한 구성은 매우 자유로운 편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자료 공유와 학생들의 결과물들과 자료들을 수합하기에 좋은 도구로 다른 학생들이나 조원들의 결과물, 자료들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파일들을 공유하려면 구글 드라이버 같이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기기 휴대 학습 디버스의 보급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활용한 학생의 다양한 수업 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의 수업 참여 기회의 다양화는 학습 성취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학학습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도구로는 다른 수업과 다르게 가상실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과학에서의 탐구 방법은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는 다양한 과학실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과학실험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때 가상실험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가상의 과학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만화를 잠깐 볼까요? 이중슬릿 실험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곤란해 하시네요. 그런데 이러한 이중슬릿 실험을 가상으로 하면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가상실험실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가상실험실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바 실험실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자바 실험실 사이트로 들어가면 따로 준비물을 챙길 것 없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 실험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시뮬레이션화 해두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표적인 과학실험 사이트입니다. 자바 실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화면과 같이 전기와 자기 시뮬레이션 폴더로 들어가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관한 가상 실험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 음극성관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빛과 파동 시뮬레이션 폴더로 가면 페르마의 원리를 불리우는 최소 시간의 원리 실험도 할 수 있고 빛의 굴절 실험도 할 수 있고 파동의 전파 과정을 입자 각각의 움직임을 보여주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상 실험에서는 직접 해야만 했던 실험들이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만으로 태블릿과 PC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고 여러 안전 문제나 복잡한 사안들을 없애고 때로는 대표 실험도 가능합니다. 가상 실험실뿐 아니라 지구의 기상을 학습할 때에 실제 기상 관측 사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Earth News School 사이트는 슈퍼컴퓨터로 예측한 기상 상태 흐름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곁들여 원하는 지점을 자유자재로 확대, 축소가 가능한 지구본 지도 형태로 표현해 줍니다. 태풍뿐 아니라 온도, 풍속 등 다양한 기상현상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rth News School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거 기상 정보로부터 미래의 예측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령 검색하는 당일 0시부터 4일 후 15시까지, 즉 111시간까지의 기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 VR, AR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은 실제 없는 것을 가상으로 만든 것이고 증강현실은 현재의 모습에 추가로 가상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만든 앱 중에는 실감형 콘텐츠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앱은 캐리스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연계하기 위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초등학교, 중학교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한 앱입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 앱에서 실감형 콘텐츠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앱은 현재 10만 회 이상 다운받은 인기 있는 앱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회, 과학,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로서의 실감형 콘텐츠 앱을 설치하시면 그 안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을 설정하실 수 있고 교과목을 설정하면 그 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별의 일주운동 콘텐츠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중학교 2학년 과학 관련 별의 일주운동 메뉴로 들어가서 다운받아 실행하시면 됩니다. 별의 궤적 운동을 그렸다가 닫으면서 별의 운동 궤적을 VR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미리 설치해 두시면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교과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면 가상현실을 이용한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교과 수업에서는 AI, 즉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도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과학교과 수업을 더욱 흥미롭게 하고 더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의 대명사인 챗GPT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사에서 만든 텍스트 생성형 인공지능 로봇 챗GPT는 과학교과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등에 활용합니다. 또한 비슷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빙도 있습니다. 빙챗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입니다. 과학교과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13세에서 18세의 학생들이 활용하려면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확보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도구들은 최신 과학 뉴스, 실생활 관련 과학 지식 등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에 맞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예로 사이언스홀이 있습니다. 사이언스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정보 사이트로 과학 문화를 온라인으로 즐기고 과학기술 이해도와 흥미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로는 사이언스 타임즈도 있습니다. 사이언스 타임즈는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 정책, 문화 등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이슈를 보도하는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과학기술 관련된 주요 기획, 컬럼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확보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로 스팀 사이트도 있습니다. 스팀 사이트는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함양을 위한 스팀 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크레존도 있습니다. 크레존은 창의 인성 교육넷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창의 체험 정보와 창의 인성 교육 전문 자료를 모두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디벅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학생들은 다양한 과학교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뉴스들을 본인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매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개별화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를 소개하는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포털이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포털에 접속하면 사회, 과학, 영어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디지털 교과서 형태로 제공받는 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부터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전 교과에 걸쳐 보급할 계획이며, 나아가 2028학년도부터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의 종이 교과서를 전면 대체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문해력 신장을 위한 이북 드림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이 북드림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도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북 드림을 통해 과학 교과 도서를 읽고 교과 지식과 함께 문해력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북 드림 서재 공간을 이용하면 이 서재 공간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전자책을 다운받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북 드림의 뷰어 화면을 보면 그 예시로 예스24의 전자책 뷰어 크레마 서비스 기반의 화면을 통해 디벗 등의 기기를 활용한 독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만큼 학생들의 일반 문해력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학습과 함께 독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독서 습관이 향상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보충 학습을 위한 이 학습터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입니다. 학교 수업에 대한 보충 학습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학습터에는 다양한 과학교과 관련 콘텐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터는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학생 누구나 교과별 이 학습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학습터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고, 영상, 학습지, 게임 도구 등 과학교과와 관련된 학습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학습터에는 양질의 자료가 다량으로 구축되어 있으니 보호자가 자녀를 도와 이 학습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자녀의 과학교과 학습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도구의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다양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자녀의 과학교과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 학습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로 다양한 학습지, 교과서 정리 자료, 형성평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돕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인 꾸꾸 사이트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리뉴얼된 것이며, 향후 더욱 양질의 콘텐츠가 보충되어 자녀들의 기초학력 보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활용한 다양한 도구들이 자녀의 과학교과 수업과 학습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현재 혹은 미래의 자녀가 경험하는 과학교과 학습의 모습은 다음 만화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만화에서처럼 가상실험을 통하여 과학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과 다양한 학습 자료 센터를 통해 얻어가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활용한 수업과 학습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녀들이 과학교과 수업에 참여하고 가상실험에서 실험하고 학습 결과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녀들 모두가 공통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한 학습자가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녀의 과학교과 관련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사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봅니다. 이들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많이 될수록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용 수업과 학습에 조력할 수 있는 학부모님이라는 의미겠죠. 앞서 소개한 과학교과 수업과 학습에 활용되는 디지털 도구의 사이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번쯤 접속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과학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 뛰어난 학부모님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이제 현재와 미래 사회의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는 무작정 사용하는 것도, 또 반대로 무조건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학부모님과 교사의 적절한 도움을 바탕으로 디지털 도구가 활용된다면 분명 우리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와 미래 역량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